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8회차 보충 수업입니다. 드디어 8회차까지 왔습니다. 전체 15회차 중에서 8회차를 드디어 클리어 하셨으니까 절반을 넘기신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이 8회차까지 내가 올 수 있을까? 15회차까지 갈 수 있을까? 절반은 내가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제 회차들이 결코 또 만만한 그런 회차들은 아니지만 지금 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함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회차 트레이닝은 달리기가 무려 1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분 달리기를 4번 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30초씩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2배인 1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5분은 쉬지 않고 달리는 거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의외로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달리니까 천천히 달리니까 5분 내가 할 수 있네 충분히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시더라도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번 8회차가 너무 힘들었다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30분 달리기 트레이닝은 30회차용 약 한 2주 정도 2개월 정도 걸리는 트레이닝으로 제가 개발을 했다가 이걸 압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구간에서 조금 힘듦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만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달리기가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성장 곡선이 다르다는 얘기 제가 전에 드렸었죠. 어떤 분들은 초반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빨리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뒤에는 느리게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던지 간에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빨리 도착하신 분이든 천천히 도착하신 분이든 모두 다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저를 믿고 여러분 정말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느긋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힘든 구간을 만나시면 한 번 더 진행하셔도 됩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1단계부터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쭉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요. 어떤 분들은 중간에 잠시 반복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내가 탄탄하게 만들어 나간다,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많은 분들 달리기를 이렇게 코칭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정말 타고난 사람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신 분과 많은 어떤 고비가 있으셔가지고 그곳을 반복하신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후자의 경우가 오히려 기본기가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경우, 몸이 기본이 튼튼해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번에 쭉 올라가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달리기 체질인가 보다,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1시간 달리기나 다른 도전을 하실 때는 고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달리기 이런 트레이닝 하실 때 조심조심 하시고, 또 약간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을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8회차 트레이닝에서는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몸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그래서 신체와 자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체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정해야 될 건 이겁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체형, 몸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달리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가 좀 얇아지나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얇아지나요? 아니면 허벅지가 좀 얇아지나요? 허리가 조금 날씬해지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면 뭐 힙업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그런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를 얘기를 못 드리냐면은 얘기들은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타고난 정해진 체형, 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한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계는 이미 8회차까지 오신 분들은 한계를 돌파하신 분들이고요. 몸의 어떤 모양이 한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냥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의 형태가 다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외모를 비교하시면은 안 됩니다. TV에 나오는 뭐 연예인이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의 체형과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체형과 이런 사람들의 체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가 선망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외모를 나와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고 나는 왜 저런 체형이 아닐까? 왜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생각까지 자기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물론 체형이 참 멋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외모의 기준이랄까요? 이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혈색이 좋아지고요. 자신감이 뭔가 보이고 사람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요. 달리기든 운동이든 뭔가를 하면은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점점 더 즐겁게 그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요. 정말 얼굴에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즐겁게 하면 할수록 달리기를 즐겁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또 더 외모가 멋있어 보여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빛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달리기를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 자체가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진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사진 한 장, 이렇게 찰칵 찍는 있죠. 그 사진 한 장에 보이는 그 외모, 외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움직임, 자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 사람의 외모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델이 아니지만 모델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어떤 위인, 어떤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델처럼 몸이 굉장히 멋있고 근사하고 날씬하고 이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왠지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외모만 잘 꾸민 모델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멋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겁니다. 모델 중에서도 그냥 모양만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게 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죠. 다른 모델보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인이라든지 연예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 외모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외모가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어 보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뭔가 보이고 표정도 늘 밝고 눈빛이 살아있고 말투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멋있어졌지 사람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표정 늘 밝게 움직일 때도 뭔가 힘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바른 자세로 걷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고 또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든 일을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성취해내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체형에 대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달리기 통해서 진정 외면과 내면이 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피부 부분인데요. 달리기를 하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혹은 마라톤 선수들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마르고요. 그리고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좀 보면은 달리기 하면 저렇게 뭔가 피부가 늙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사실 피부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마라토너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긴 있고요. 먼저 제가 피부에 달리기가 좋은 점을 좀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좀 많이 나와요, 얼굴에서. 우리가 뭐 화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에 노폐물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오게 되면서 얼굴이 뭔가 깨끗해지고 나중에 달리기 하고 나서 여러분 화장하시면 화장이 좀 잘 먹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땀을 정말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에 혈액이 이제 피가 막 돕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끝내고 딱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샤워하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뭔가 얼굴에 내가 화장을 한 건 아닌데 뭔가 얼굴이 발그스름하면서도 뭔가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좀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달리기 하고 오면은 샤워할 때 제 얼굴 보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혈액이 돌 때 사람이 전반적으로 얼굴에 뭔가 에너지, 생명, 생기가 막 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좀 밝아 보이고 뭔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피부도 사실은 좀 따라서 좋아집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잖아요. 피부의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피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신 분들은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지 몸에 나쁜 것들은 점점점 줄여나가고 자연식이라든지 건강한 것들을 조금씩 챙겨 드시게 돼 있어요. 이게 달리기를 장기간 하시다 보면 천천히 느낄 겁니다. 내가 뭔가 식습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피부도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달리기를 통해서 피부가 나빠지는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햇볕, 그 중에서도 자외선이겠죠.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좀 빨리 노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달리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제 자외선 차단제를 막 두껍게 바르라고 하면 답답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얼굴에 뭐 바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바르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덕분에 얼굴 피부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피부를 보고는 아니 뭐 달리기 하면 피부 좋아진다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피부가 그러는 민티런님은 피부가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달리기 할 때 나름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 좀 타산지석을 삼으셔야 됩니다. 예, 저처럼 민티런처럼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뭐 십몇 년간 그냥 땡볕을 쬐면서 이렇게 달리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좀 아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를 좀 충분히 바르고 달리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두껍게 바르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자를 이용해서 또 추가로 약간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굴에 약간 그늘이 져서 조금은 더 자외선을 살짝은 더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늘이 있는 곳을 달리는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그늘진 곳을 달리거나 모자를 쓴다고 해도 자외선은 꼭 그늘이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자외선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제를 바르시거나 아니면 옷 같은 것 중에 좀 긴 옷 있죠. 얇으면서도 긴 옷 아니면 슬리브라든지 타이츠 중에서도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얇은 타이츠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자외선 차단해주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팔이나 다리에도 자외선을 조금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외선 이외에도 다른 이슈가 있는데 달리기를 하면요. 얼굴에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면서 갑자기 살이 빨리 또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피부에 좀 주름이 잠시 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이거나 갑자기 사람이 좀 늙어 보였네?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얼굴에 지방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 얼굴에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는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많다는 것이 양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어떤 표정이라든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근육이 다채로운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움직임도 많은 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근육들 때문에 살이 좀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베타 수용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두 가지 이유, 근육도 많고 그다음 베타 수용체가 또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얼굴살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어떤 분들 중에 얼굴살이 나는 마지막에 빠지던데 아니다, 얼굴살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간 체질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얼굴살이 먼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짧은 기간에 과격하게 나 진짜 빨리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거야 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하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절제된 생활, 음식이라든지 생활에 있어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하드한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잔주름이 보이고 때로는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늙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어떤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과도한 훈련을 하게 된다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이게 급하게 하고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달리기 하실 때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힘든 구간을 만나면 반복을 하세요. 쉬운 구간을.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억지로 참고 올라가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달리기의 어떤 실력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 드리는 피부에 있어서는 약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느긋하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이 좀 위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그 어떤 그 중력의 영향과 흔들리는 것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피부가 탄력이 있어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몸 전체 탄력이 없어서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많았으면 많았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의 어떤 위아래 움직임 때문에 피부가 출렁거려 가지고 밑으로 처진다,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실 걸어 다니셔도 안 돼요. 하루에 1시간 뛰는 거하고요, 하루에 이제 깨어있는 시간을 걸어 다니는 거하고, 이 출렁거리는 횟수를 보면 걷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안 되겠죠. 그냥 누워 있어야겠죠. 누워 있으면 누워서 있어도 피부가 밑으로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분들은. 우리가 무중력 또 우주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딜 가든 우린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면 피부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야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훈련은 피부를 오히려 안 좋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이나 뭐 이런 한 분들을 보고 피부가 진짜 안 좋아지네 걱정하신 분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노출된 시간이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관리를 잘 안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에 과도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이지, 달리기 때문이라고는 얘기 드리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다른 운동을 바깥에서 하셔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관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것도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참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젊었을 때 달리기 그렇게 많이 하면 늙어서 고생한다, 도가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미 뭐 해외든 국내든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적절한 달리기를 하는 게 관절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적절한 달리기요. 근데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무 강도 높은 달리기는 안 되고요. 적절한 달리기를 하는 건 관절에 훨씬 더 좋습니다. 도가니 나간다 이런 경우를 잘 보면은 역시 굉장히 무리한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기를 마치 이제 전력 질주를 하듯이 그렇게 온몸에 힘을 줘가면서 바닥을 꽉꽉 눌러가면서 바닥을 쿵쿵쿵 찍으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긴 시간을 달리기를 하시거나, 너무나도 막 경사가 높은 산을 막 뛰어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관절이 좀 안 좋아지시지, 달리기를 적당한 수준, 자신의 몸에 맞는 수준에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요, 관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관절의 나이가 오히려 젊어져요. 도가니 나간다 얘기하신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무리한 달리기를 하셨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하셨거나 무리하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등산 갈 때도 이분들은 정말 전투적으로 산을 올라갑니다. 막 힘들어도 이빨 꽉 깨물고 그냥 꾹꾹꾹 누르면서 막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극복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낸다. 이거에 현재의 어떤 그런 거에 좀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인데, 나중에 이분들 고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리기가 무조건 관절에 좋다고는 또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달리기가 관절에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달리기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달리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트레일 러닝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트레일 러닝을 하고 있어요. 트레일 러닝은 일반적으로 잘 닦여진 그런 트랙이라든지 아스팔트 길처럼 이렇게 노면, 로드, 평평한 길을 달리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흙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경사로 이런 것들을 자연 안을 달리는 것들을 저희가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트레일 러닝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 건강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너무 급경사나 경사가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간에 걷지 않고 난 무조건 뛰어서 올라가겠다면서 막 무례하게 뛰어 올라가시는 분들, 혹은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내리막길도 너무 이렇게 가파르거나 오랫동안 길게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중간에 조금 완급 조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속도 조절하셔야 되는데, 이 내리막길을 정말 신나게 막 쭉 달리면서 뛰어내려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절에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내리막길 뛰어가면요, 여러분들 무릎에 뭐 아니면 발목에 실리는 몸무게 하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10배, 막 7배에서 10배 이렇게 걸립니다. 평지를 뛸 때 보통 무릎에 자기 체중의 3배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내리막길은 그거에 다시 그거의 2배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배, 많게는 10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톤 단위의 어떤 그 충격이랄까요? 뭔가 에너지가 무릎에 쾅쾅쾅 걸립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약간 그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른 자세를 익히고 무리하지 않게 달리면은 그러면은 관절이 좀 괜찮은데요. 이런 자세를 갖다 제대로 익히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트레일 러닝에서 뭐 내리막길 내려갈 때 내려가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제 냅다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진짜 엄청나게 관절이 금방 나가버립니다. 진짜 이건 도관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트레일 러닝 하실 때는 잘 고민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신나게 뛰어 내려간다,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인다, 아니면 대회 나가서 내가 뭐 일정 그 등수안에 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구나. 체질적으로 타고나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체질적으로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달리기 하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절대 빠른 달리기,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시거나 굉장히 장거리를 달리시거나 장시간 달리기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뭔가 뭐 수십 킬로를 달려서 뭔가를 달성하고 뭐 하루 종일 달렸다, 어디 사막 가서 몇 밤 며칠을 달렸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동경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저런 뭔가 위대한 도전이랄까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요. 아까 제가 체형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체질적으로도 우리가 타고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관절이 타고나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무리한 달리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부럽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수준에 맞게, 내가 타고난 체형에 맞게, 체질에 맞게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 여러분들의 어떤 몸 상태라든지 체질, 체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막 무리한 달리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봐야지. 적어도 이렇게는 이 정도 기록은 세워봐야지. 평생에 한번 이 정도는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뭐 관계를 끊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뭔가 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런 분들도요, 대부분 자기가 딱 한 것까지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풀코스를 달리신 분은 그래도 풀코스 정도까지는 뛰어봐야 돼. 그 이상은 안 하더라도 풀코스는 뛰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울트라 마라톤 100km 울트라 마라톤 하신 분은 풀코스는 이제 다 뛰는 거잖아. 러너라면은 100km 울트라 마라톤 한번 뛰어봐야지. 그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00km 이상 되는 뭐 100마일 마라톤이라든지 몇 밤 며칠 동안 달리는 그런 뭐 마라톤 대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 것들 가신 분은요, 100km면 뭐 그냥 뭐 하루면 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딱 자기가 한 것까지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풀코스나 100km나 울트라 마라톤 이런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셔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가다가 야 그래도 풀코스는 뛰어봐야지, 적어도 하프는 뛰어봐야지, 아니면 평생에 10km는 한번 뛰어봐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것까지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 다른 사람들의 비교,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들으실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오지라퍼들 다 관계를 끊거나 좀 멀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무리한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 계속 드렸는데, 그럼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무리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 무리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무리를 한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체감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어떤 자신의 기준, 한계, 기준 이런 것들은요. 몇 번 부상을 당해보고 몇 번 아파보고 뭐 이 정도는 해야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 정도는 나에게 좀 무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 보지 않은 선은 그 선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슨 얘기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부상도 당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적당한 부상을 당해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적당한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당 가능한 그리고 빨리 치료가 가능한 부상은 어느 정도는 당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강도를 올려나가셔야 돼요. 이게 부상 중에 보면 굉장히 경미한 부상이 있고 굉장히 큰 부상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페이스를 살짝 올려서 평소보다 살짝 올려서 달려봤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고 아프네.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한 몇 시간 정도면은 다리가 금방 괜찮아졌는데 오늘은 한 하루 정도는 가네. 근데 하루 정도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네. 요 정도의 어떤 부상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강도를 올려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평소보다 조금 더 살짝 더 아픈 그 구간을 만나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구간부터 내가 약간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속도구나. 무리가 오는 거리구나. 무리가 오는 시간이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살짝만 더 올려보신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전에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강도가 더 높은 것 같고 무릎이 좀 더 많이 아프고 한데 이런 느낌이 되면 스탑을 하시는 겁니다. 스탑을 하시고요.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무릎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딱 그 사이 있죠. 약간 간당간당했던 그 사이와 아까 그 전까지 편안했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거기가 이제 근육이 강해지던 어떤 여러분들 경험이 생기던지 자세가 좋아지던지 간에 점점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성장하시고 나면 다시 한 계단 올라가시게 되는 거고요. 또 올라간 상태에서도 살짝 더 어떤 강도를 높여봤는데 약간 불안한데 싶은 또 그 구간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천천히 계단 하나 오르고 살펴보고 계단 하나 오르고 좀 살펴보고 이러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천천히 강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페이스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8분 페이스나 7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5분 페이스로 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상을 당하겠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는 몇 분으로 달려야 되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7분에서 5분으로 너무 많이 페이스를 당겨버리게 되니까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 6분으로 뛰어봐요. 근데 6분도 역시는 무리였던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막 며칠 동안 아픕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너무 큰 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도 망치고 부상당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리고 내 수준도 차다 나가지 못하는 길게 보면 오히려 계단 하나하나 천천히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내 페이스를 차다 나가고 내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시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수준이 어딘지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중요한 얘기 드렸는데요. 통증이 만약에 24시간을 넘어가서까지 계속해서 그 통증이 남아있다면은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달리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몸이 완전한 어떤 휴식을 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쯤 됩니다. 빠른 분은 한 34시간이고 더 긴 분도 있지만요. 48시간 정도쯤 되거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표면적으로 느끼는 그런 통증들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 내부에는 아직까지 좀 더 이 부분이 뭔가
나아야 되겠지만은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느끼는 욱신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4시간 정도 넘어간 이후에 만약에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부담스러운 달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구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아프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리한 달리기는 어떤 거냐, 24시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이상을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무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과 48시간 이 두 가지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부담스러운 달리기와 편안한 달리기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24시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는데 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부위의 어떤 통증이나 부상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역시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달리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심폐능력하고 근육이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요.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숨 쉬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고 뭔가 심장에 무리도 없는데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리 부분이 뭔가 좀 부담스러운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몸까지 힘들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같은 부위에 나는 힘듦을 느끼지 못했지만 같은 부위의 부상이 매번 달리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부담스러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은 강도를 조금 내리시거나 자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세 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의식적인 자세 교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뭔가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요, 오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세가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내가 자세를 조금, 무릎을 조금 굽혔네, 팔을 조금 접었네,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이게 몸이 뭔가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이걸 달리다 보면요, 무릎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과도하게 움직여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참 재밌게도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천천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릎을 살짝 굽혀야지, 그냥 무릎 굽혀야 되는데 생각만 하세요. 그냥 실제로 무릎을 굽히려고 뭔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바뀌는데, 중요한 건 한 번 생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조금 굽히자, 무릎을 굽혀야 돼, 나는 무릎이 펴져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좀 잘 안 바뀐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달리시면서 계속 그 자세나 어떤 그 부위를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달리세요.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정말 장기간 본다면 천천히 자세가 이제 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30분 달리기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세를 바꾸는 거든 달리기가 어떤 그 실력이 향상되는 거든 성장하는 거든 뭐든지 간에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거 30분 달리기 성공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민티런이 한 얘기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검색을 해보면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검색하면 정말 많은 어드바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것들 모두 좋은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체형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모든 어드바이스가 나에게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자세들을 따라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최신 유행입니다 라든지 이건 틀렸고요, 이번 저런 거 다른 건 다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세를 한 번씩은 따라 해 보셔야 나에게 이게 잘 맞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특정 자세 하나 이게 지금 뭐 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든 내가 내 몸을 그 자세에다가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자세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자세를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세에 내 몸을 맞추겠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자세를 찾아 나가자. 그 자세를 다른 사람은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도 나에게 맞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찾으셨는데 자세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훈련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세를 촬영하시는 겁니다. 이 촬영이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달리시는 분들은 자세 촬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함께 달리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체크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서로 자세를 봐주니까요. 그런데 혼자서 달린다면은 이게 자세를 잡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내 자세를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인지하는 자세의 변화는요, 못 느껴져요. 굉장히 미세한 변화는 우리 몸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세 찾기가 힘들죠. 자,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달리기 자세를 영상으로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슬로모션 기능 아마 이제는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다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카메라 영상으로 찍으신다 할 때는 60프레임 정도 프레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가지고 찍어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돌려가시면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촬영하시고요. 벤치나 나무 같은 데 거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삼각대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딱 거치를 해놓고 그 앞에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옆모습이 보이게 달리시고요. 다만 이때는 전신이 다 보여야 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를 체크해야 되니까 전신이 다 보이도록 옆모습, 그 다음에 앞모습, 뒷모습, 뛰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세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놔두고 움직이는 거는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세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트레드밀에서 달리기 하는 걸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그 자세를 내가 유지하는지도 같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세를 보실 때 여러분이 보기에도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해 보이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중점적으로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라든지 목이 좀 이상한데? 이런 게 분명히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세 영상들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하나하나 고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모든 자세를 한 번에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더 막 꼬여요, 이상하게. 한 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4개 정도의 그 우리 신체 부위의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뛴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달리기를 많이 하신 분도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한 개씩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뭐 오늘 한번 달리기에서 무릎만, 이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는 달리면서 무릎을 좀 봐야겠다. 그 다음 5분 달릴 때는 어깨를 좀 신경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두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하면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영상 보면서 자세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자세를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체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상 촬영하시는 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네, 2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영상으로 찍어 보시면요. 영상 지우지 마시고 딱 보관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남기는 그런 재밌는 추억을 남길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자세를 교정해 나가는지 과정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만 사용한 호흡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달리기를 얘기하면서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감각을 잘 모르시겠다면 입을 완전히 딱 다물고 코만 가지고 들숨과 날숨이 가능한, 호흡을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까지 다 가능한 그렇게 달려도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코만 사용한 호흡이라는 것이 사실 좋아요. 요즘 또 코만 사용해서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 드려서 모든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져 라고 하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비강이 좁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비염, 충농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코만으로 호흡이 힘들어요. 그분들은 타고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입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입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는 진짜 좀 잘 안 돼요. 이 감각이 뭐지? 코하고 입을 동시에 마시는 게 뭐 어떤 거지? 이게 잘 안 되고요. 뛰면서는 또 막상 또 잘 안 돼요. 앉아서 훈련을 해보면 좀 되는 것 같지만 뛰면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요, 한 몇 번만 하시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숨 쉬는 방법 중에 뭐 2번만 쉬고 2번 내쉬라든지 한 번만 쉬고 뭐 2번 내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다 맞는 방법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은 다른 방법을 했는데 그분한테 그게 더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고 계신 건데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거니까 이런 호흡 방법들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이 다양한 호흡법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늘 달리기는 뭐 2번 들이쉬고 2번은 내쉬고 하는 걸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 방법이 나랑 제일 잘 맞네 하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을 하면 호흡법이 또 바뀝니다. 이게 속도에 따라서도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또 다른 호흡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만으로 가지고 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약간 느껴지는 좀 뭔가 힘들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입과 코를 동시에 사용하는 호흡을 써보면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쭉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면 달리기를 내가 40분 동안 달리기 한다, 30분 달리기 한다. 그러면 초반에 한 20분까지는 코만으로 쉬다가 남은 한 10분 정도 이 시간 동안은 좀 더 페이스를 높이거나 남아있는 시간 강도를 높여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한다. 하나의 달리기 안에서도 호흡법이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강이 좁은 편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기관지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목이나 코 같은 게 금방 붓고요.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이 좀 달리는 편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게 달리는 편이라서 저도 강도가 높은 달리기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코하고 입을 동시에 사용하고 복식 호흡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금 또 제가 뭐 복식 호흡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복식 호흡도 참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코하고 코로 숨을 쉬는데 집중을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약간 흉식, 그러니까 가슴으로 숨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복식 호흡을 하도록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은 뭐냐? 횡격막이 내려가면서요, 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슴도 부풀어 오르는데 배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그 방법이에요. 뛰면서 배만 이렇게 숨 쉬면서 의도적으로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체적을 넓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복식 호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또 얘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링크를 제가 또 설명이나 이런 데다가 또 추가로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민티런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복식 호흡 검색하시면, 민티런 복식 호흡 검색하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복식 호흡을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이제 신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세에 대한 부분, 뭐 호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9회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9회차도요, 똑같이 1분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6분을 4번을 달리게 됩니다. 6, 4, 24. 24분을 무려 달리게 됩니다. 야,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8회차가 여러분 만약에 좀 힘들었다, 내가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훨씬 지나가도 좀 뭔가 힘듦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그때는 8회차를 한 번 더 하셔서 체력을 조금 더 올리신 후에 9회차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 8회차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었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7회차로 내려가셔서 그걸 한 번 더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얘기 들었지만 절대 느린 게 아닙니다. 느린 게 아니고요. 꾸준하고 현명한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냥 느린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맞춰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해야 돼. 참아. 괜찮아. 참고 무조건 해. 그런 것들은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하는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식. 남아있는 시간 휴식 정말 잘 취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휴식을 잘 취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잘 드시고요. 잘 주무시고요. 잘 쉬시고요. 마사지도 하시고요. 그리고 걷기도 하시고요.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요. 나쁜 행동하지 마세요. 금연, 금주, 늦게 자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과식 이런 것도 안 좋고 나쁜 행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달리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전반을 바꿔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힘들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30분 달리기를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나면 이런 복잡한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내가 진짜 그 기간 동안 참고 이런 걸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달리기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까지 이제는 뭔가 건강해지고 내가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회차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제 절반 넘어선 이 순간부터는 달리기 훈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함께 나간다. 그래서 보충 수업 계속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남아있는 이제 기간들 트레이닝 잘 끝내셔가지고요. 30분 달리기 정말 성공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진짜 신나는 그런 느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새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꼭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트레이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9회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